그럼 MBTI는 과학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의사들 중에서 이 MBTI 검사 안 해본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웬만하면 한번 해봐라, 나는 ESTJ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 그게 뭐냐? 나는 안 할 거다. T발씨네,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이겁니다. 너무 사람을 그렇게 몰아갈 필요는 없고, T라고 하더라도 다 똑같은 T가 아닐 수 있잖아요. 공감 능력이 상대적으로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T발씨라고 하지 마세요. 너무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동네 신경외과. 오늘은 드디어 우리 기획회에서 수없이 나오던 MBTI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실 MBTI 엄청 많이 이야기되는 건데 제가 이거 잘 안 찍으려고 했어. 왜냐? 이거 찍으면 의사들 사이에서 엄청 욕먹을 것 같아가지고. 자, 그러면 왜 욕먹는 거냐? 왜 안 찍으려고 했느냐? 신경외과 의사가 바라봤을 때는 MBTI가 어떠냐? 여러분 다들 MBTI 검사 한 번씩들 해보셨을 거예요. 요즘 만나면 특히나 젊은 사람들은 안 해본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 한동안 무시하면서 절대 안 한다고 버티다가 한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한번 해보니까 ESTJ 나오더라고요. ESTJ 좋은 건가 모르겠네. 여기서 딱 걸리는 게 T거든요. T. 요즘 많이 돌더라고. T발씨야 이런 얘기도 하고. 썩 기분이 좋지 않은데. 자, 그러면 MBTI라는 게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걸까요? 그 얘기를 하려면 먼저 MBTI가 뭔지, 언제 만들어졌는지 이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구독! 사실 저도 MBTI가 잘 몰랐어요. 의사들이 막 관심 가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MBTI라는 거는 캐서린 브릭스와 그 사람의 딸인 이사벨 마이어스가 만든 간단한 성격 유형 검사라고 합니다. 굳이 따지자면 심리학자 칼 융의 심리 유형 이론을 기반으로 발전시켰다고 하는데요. MBTI 4자리니까 이걸 이제 분석을 하면 사람을 16가지로 만드는 거죠. 마치 어떻게 보면 사상 체질에 태양인이 어떻고 태음이 어떻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사람을 좀 단순화시키기 때문에 비판의 여론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그렇게 단순한 존재로 보기 힘들잖아요. 너무 다양하니까. 자, 그렇지만 이 성격을 이해하고 대인관계를 돕기 위한 도구로 아주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 MBTI에는 4가지 축이 있죠. 첫 번째, 에너지 방향에 따라서 I, E, 내향, 외향. 정보 처리 방식에 따라서 감각이냐, 직관이냐, S, N. 의사결정 방식에 따라서 T냐, F냐, 사고냐, 감정이냐. 또 생활 방식에 따라서 판단, J, 인식, P. 이런 식으로 나눠서 총 16가지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MBTI는 과학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의사들은 이 MBTI 욕 엄청 많이 합니다. 개무시하고 아무도 안 믿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의사 모임에서 MBTI 얘기하면 막 욕이 난무합니다. 그리고 의사들 중에서 이 MBTI 검사 안 해본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웬만하면 한번 해봐라, 나는 ESTJ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 그게 뭐냐? 나는 안 할 거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의사들이 MBTI를 무시하고 비판하느냐? 재현성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같은 사람을 검사할 때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ESTJ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어떤 날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서 이렇게 해보면 큰 틀은 안 바뀌는 것 같은데 오늘 기분 상태에 따라서 이거 S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J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확실한 건 T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의사들이 욕하는 이유가 너무 이분법적이다.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단순히 이렇게 양방향으로만 나눌 수 있느냐. 정치도 아니고. 성격이라는 게 연속적인 스펙트럼인데 양극단을 나눠놓고 이쪽이냐 선택하라는 거는 사실 힘들다.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의학적인 도구로 MBTI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정신질환의 진단 기준이라든지 여러 논문을 쓸 때 이 MBTI를 근거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경험에서 느끼듯이 MBTI가 너무 허무맹랑하고 완전 말도 안 되는 그런 건 또 아니잖아요. MBTI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해한다거나 아니면 상대방과 대화하기 전에 MBTI에 대해서 들으면 조금의 대인관계에 있어서 참고 자료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절대적인 기준도 아니고 이게 진실도 아니라는 겁니다. 대충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거지만 또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예를 들어서 소개팅 했는데 저한테 누가 물어봤는데 제가 T라고 해서 T발씨네,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이겁니다. 너무 사람을 그렇게 몰아갈 필요는 없고 T라고 하더라도 다 똑같은 T가 아닐 수 있잖아요. T지만 좀 공감 능력이 상대적으로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너무 맹신하는 것도 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MBTI에 따라서 사람의 뇌가 조금씩 다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가진 뇌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이 MBTI의 성향에 따라서 뇌가 어떻게 좀 다를까, 어떻게 좀 다르게 작용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아요. 내향형 I와 외향형 E를 먼저 나눠서 볼게요. 외향형은 도파민이 조금 더 활성화되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상과 쾌락을 담당하는 도파민이죠. 이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외향적이면 그런 걸 조금 더 추구할 수도 있겠다. 사람 만나는 데 있어서 좀 더 그런 거를 잘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새로운 자극을 얻고 그걸로 인해서 에너지를 얻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향형 I는 오히려 전두엽이 좀 더 활성화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말이냐? 깊이 사고하고 자기 반성도 철저하고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전두엽에서 좀 더 활발히 작용을 해서 생각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혼자 있을 때 오히려 에너지를 더 회복하고 깊은 사고를 선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외향형은 말 그대로 외부 활동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 내향형은 내부의 사고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 게 아닐까. 그러면서 뇌 기능이 조금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감각형 S와 직관형 N, 이 두 가지의 정보 처리 방식. 감각형이라는 건 말 그대로 감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감각을 느끼는 센서리 콜텍스, 감각 피질이 두 정엽에 있기 때문에 두 정엽이 조금 더 활성화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정보에 더 민감하지 않을까 싶어요. 촉감으로 느낀다든지 감각적으로 느끼는 거죠. 반면에 직관형 N은 측두엽, 전두엽이 더 활성화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패턴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미래를 예측한다든지 이럴 때는 이 부분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거죠. 즉 직관적으로 사고를 하고 창의적으로 사고를 하는 거죠. 제가 아까 ESTJ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어떻게 체크하면 또 ENTJ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ENTJ에 오히려 더 맞는 것 같아요. 감각형은 그래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보, 직관형은 추상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보를 더 잘 처리하는 뇌 패턴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논란의 사고형 T와 감정형 F입니다. 이건 제가 확실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T입니다. 제가 와이프한테 맨날 혼납니다.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리고 환자를 볼 때에도 공감하는 척 하면서 이렇게 하지만 상당한 가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노력해서 공감할 뿐이지 그렇게 직관적으로 공감이 잘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환자를 치료하는 능력에 장애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제 머릿속으로 공감은 잘 못하더라도 판단해서 거기에 맞는 치료를 또 하면 되니까요. 오히려 의사는 공감 능력이 조금 떨어져도 치료 자체는 더 잘할 수 있지 않나라는 변명을 해봅니다. 그런데 환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또 제가 T라고 하면 좀 놀라는 환자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T는 사고형은 논리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왼쪽 뇌가 조금 더 활성화되고 전두엽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석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려는 경향이 있죠. 아니, 의사가 과학자인데 분석적이고 그래야죠. 그냥 감정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죠. 객관적이어야죠. 자, 감정형이라는 것은 감정을 처리하는 변연계나 우뇌가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F는 공감 능력이 높고 인간관계를 중요시하게 되죠. 근데 또 이렇게 들으면 저 T라고 하는데 저 인간관계 되게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또 F가 항상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F가 감정적인 과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또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는 또 공정한 판단을 잘 못할 수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치우쳐 버릴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의사가 판단을 해서 환자가 지금 아프다고 하더라도 진통제는 지금 들어가면 안 돼요. 좀 더 있다 써야 된다든지 진통제를 쓰지 말고 좀 지켜봐야 돼요. 어떤 병인지 진단을 해야 돼요. 이랬는데 환자가 너무 아프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단이 늦어져서 오히려 치료를 망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T가 나쁜 게 아닙니다. T발씨라고 하지 마세요, 너무. 자, 그래서 T, 사고형은 논리적 분석, 감정형은 말 그대로 감정을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여태까지 이제 T의 입장에서 T를 상당히 변론하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MBTI라는 거는 아주 단순화된 패턴이기 때문에 이걸 너무 믿어서도 안 되고 그걸 너무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도 말고 단순한 참고 자료 정도로 생각하면 좋겠고요. 이 양극단에 있는 이 성격 특성들을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생각해보면 조금 더 재밌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가지고 와봤어요. 향후에 뇌과학 연구가 더 활발히 진행되면 이 MBTI가 또 좀 더
의미가 있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MBTI T의 입장에서 열심히 변호해 봤는데요. 앞으로 너무 T 싫어하지 마시고요. 우리 동네 신경외과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